아 너무 좋아. 다 읽었어요. 다. 야 이게 지금 이게 22,000원인데 한 11,000원 지금 한 거 아니야? 맞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역시 그 설민석 선생님은 한국의 하라리인 것 같아요. 아유 맞아 나 그 생각했었는데. 진짜 이런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짧고 아주 정말 핵심만 추려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게 더군다나 중간에 들으신 예는 아름다운 예가 많았거든요, 정말.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이 책의 매력이 그거네요. 반전이네요. 우리가 믿던 거를 와장창 깨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깨니까 매력이 있는 거네요. 저도 초반에 호모사피엔스라는 게 내가 아는 거인 것 같은데 하고 읽었는데 완전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되게 반전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반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내가 모르던 걸 가지고 반전하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다 알고 있었는데 모아놨는데 네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약간 그래가지고 뭐 유발 하라리를 이제 셜록 홈즈에 비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스토리텔러로서. 네.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진화론을 공부를 하면서 아니 물 굽다가 시간 가서 이렇게 쓴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그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좀 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근데 저는 그 유발 하라리의 그 형제 살해범 자기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한 애들 다 몰살을 시켰을 거다라는 동시대에 다 살았고 그게 좀 더 설득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대여섯 종류의 유인원이 동시에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거기서부터 이제 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가 그래서 제목이 사피엔스구나 왜 인류라는 말을 안 썼는지 그때 있는 6종의 유인원들을 다 인류라고 부르겠고 그 중에 남아있는 지금 우리를 사피엔스라고 부르겠다 딱 하는 순간 이게 우리를 갑자기 실험실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보게 하는 객관화시키는 그런 힘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표현이 좀 약간 선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살해범. 저같이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냥 자연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은 자연 선택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변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환경이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물이나 뭐 기온이나 온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하고의 관계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제가 호모사피엔스의 한 개체라면 네안데르탈인은 호랑이나 뭐 코뿔소랑 다를 바 없어요. 나랑 종이 다른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갖는 어떤 생명체인데 놔두면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적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그냥 죽였을 거고. 적자 생존이네 그냥. 자기 같은 호모사피엔스끼리도 옆마을에 사는 호모사피엔스를 만나도 바로 서로 죽이기가 십상이지. 물론 시간이 지나서 협력했다 그러지만 처음에는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적이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 살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재건축 철거민과 새 아파트 입주민 같은 관계. 그러니까 둘이 싸운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은 것도 맞는데 그냥 같은 땅에서 같은 사냥감 놓고 경쟁을 하는데 이쪽이 훨씬 잘하니까 저쪽이 도태가 돼가지고 이제 철거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는 다른 거죠. 우리 때문에 죽긴 했는데 우리가 죽였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소설이고 이걸 이제 소설을 드라마화한다면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몇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1. 출생의 비밀 2. 음모 3. 뭐 살인 뭐 등등등 거기에 있다 보니 드라마로 보면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의 요소들이 다 있는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게. 전 이거 사피엔스를 읽었을 때 형제 살해범보다도 사실 제가 맨 노트 앞에 적어놓은 게 그 생태계 연쇄살인범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좀 크게 와닿아가지고 적어놨던 건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되게 죄책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사실 동물적인 분야도 그렇고 저희 친언니가 채식주의자이다 보니까 옆에서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피엔스를 읽고 저희 언니한테 전화해서 아 인간은 진짜 나쁜 것 같다. 그리고 난 이 죄책감을 내가 어떻게 덜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내가 채식주의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쩜 이 책을 읽고 내가 조금이나마 이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거기도 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다른 종들은요 먹기 위해서 다른 생명종을 죽여요. 근데 인간은 그걸 이제 넘어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는 그 태어나자마자 저 안에 갇혀요. 근데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공간이에요. 저기서 먹기만 합니다. 왜냐면 마블링을 키워야 되거든요. 지방이 껴야 연하니까.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나면 이제 도축장으로 끌려갑니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료가 계속 들어가면 BP, 손익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원래 자연적으로 훨씬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쟤를 데려가는데 한 번도 자기 종을 쟤는 태어나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만나는 내 친구는 도살장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그런 동물들을 말 그대로 이제 강제 교배시키고 종도 새로 만들고 학살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동물의 지능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돼지 감정 없어. 소 아무 생각 없어. 고통 못 느껴. 처먹기만 해. 싸기만 해.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 그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가슴 아파하고 엄마 보고 싶어하고 고통을 느낀다. 근데 원숭이 갖고 실험을 하는데 여기는 정말 차가운 그냥 허수아비, 새로 만든 허수아비. 이쪽에는 포근한 엄마 같은 원숭이 모양의 허수아비를 둔 거야. 동물이 어떻다, 동물이 행복하다, 동물이 불행하다고 얘기할 때 너무 인간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본다는 생각은 많이 제가 해봐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돼지나 강아지한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이게 동물이지만 과거로 거슬러 가면 한때는 그러니까 흑인이 노예의 처지에 있었을 때에는 흑인도 우리 백인과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전은 우리가 포유류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막 그 학대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잖아요. 근데 뭐 안타까운지는 모르지만 어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 산채로 회를 먹을 때도 앞에 이제 펄떡거리는 채로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지난 20-30년 동안의 새로운 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와는 다른 종류의 어떤 생화학적 기작을 통해서 그들만의 통증을 느낀다는 보고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과학이 발전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만 배울 게 아니라 동물하고 언어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다면 좀 더 그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동물권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동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짜 강아지처럼 생기셨어요. 진짜 애견 카페 다니는 줄 알았어. 시추 이건 뭐지? 근데 약간 다른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생선이 도마 위에서 칼로 잘릴 때 아프겠죠. 근데 이 생선이 바다에서 그냥 상어한테 잡아먹힐 때도 아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유발한 고통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동물 전체의 고통을 다 책임져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걔들 어차피 야생에서 산채로 뜯어 먹히는 애들이에요. 이게 또 새롭네 또. 결국 우리의 윤리는 인간한테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종의 고통까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저 사람 입장으로 그렇게 가자면 제가 여기서 전현무씨를 뜯어 먹어도 제가 배가 고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는 절대적인 근거는 없어요. 유발 하나리도. 근데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전현무씨 뜯어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게 천만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심지어 때려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간에게만 국한된 걸로 믿고 있기엔 슬금슬금 상상력이 더 발동하여 자 그렇다면 소는 돼지는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그 언니처럼 채식주의자는 못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잡아도 좋다 그러면서 막 먹진 않고 좀 윤리적인 그쵸. 축산업을 좀 지지한다든지 뭐 각자의 선에서 그 질서들을 좀 이렇게 지키는 게 예. 맞다. 뭔가 수립하는 게 아닐까.